네, 안녕하세요. 국어 백승훈입니다. 제가 지금 SNT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어서요. 정말 무수히 많은 설명회를 봤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2차 설명회까지 하는 건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경기고에 굉장히 지금 학원에서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도 경기고 1학년 어떻게든 잘하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연구 시간의 거의 7, 80%를 지금 경기고 1학년에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1차 설명회 때는 제가 드려야 할 얘기의 폭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깊게 말씀을 못 드린 측면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선별을 해서 좀 깊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리 드리겠고요. 좀 시각 자료가 좀 있어요. 문제 발췌한 것도 있고 해서 PPT랑 자료랑 좀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조금 더 간단히 해야 되겠네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19학년도 수능이 좀 불수능이었는데 전과목에서 많이 틀리지 않아서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 계약을 한 상황인데 내신 런칭을 좀 많이 미뤘어요. 지금 경기고 같은 경우는 1년이 밀린 건데 왜 그랬냐면, 저는 성향 자체가 좀 시작을 급하게 해서 주먹국으로 이렇게 해치우기보다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팡 터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자료 준비든 연구든 좀 많이 했고, 또 두 번째로 클리닉을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클리닉이 뭐냐면 어떤 대형 강의에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러 와요. 국어에 대해서. 한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만 질문만 받았어요. 한 2, 300명 정도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성적대별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능력치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보내면서 드디어 지금 미뤄왔던 런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뤄서 작년 2학기에 런칭을 했는데 시험 하나만에 지금 수강생이 230%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대부고 2학년 올라가는 애들 사이에서는 제가 아마 2타, 2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경기고 1학년은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할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봐주셔야 될 게, 얘는 지금 1차 설명회 때도 있었던 얘기가 한 PPT 4-5장 정도 들어가 있어요. 좀 중요한 얘기라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다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1학년 애들이 입학하자마자 보는 첫 시험을 분석한 건데, 사실 내신을 이렇게 전 영역을 다 선행해서 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슬라이드를 넣었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3월 전까지 약간의 선 대응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한번 무조건 치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선 대응이라는 파트에 넣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랑 집에 가서 한번 정독하면서 3월 전까지 만약에 대응을 하고 싶다, 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궁금하다면 지금 밑에 있는 선 대응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의문이 100%예요. 그래서 의문 체계랑 변동은 무조건 한 바퀴 돌리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대응할 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문학이나 독서는 그냥 실력 자체를 늘려서 가는 게 맞으나, 문학 같은 경우는 혹시 작품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관련 기출들을 풀어보는 걸 추천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고 기출이든 모의고사 기출이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잠깐만 다들 주목을 해주세요. 먼저 경기고 국어를 분석을 하다 보면 출제 경향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시험마다 매우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3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보통 학교라면 그 3분이 회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공통된 의견을 내서 경향이 유지돼야 되는데, 제가 분석을 10개년을 쭉 해보고 지금 학원에 경기고 또 팀이 있거든요. 경기고 졸업생들이 있는. 뭔가 경기고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폭탄 돌리기처럼 한 분씩 주도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A 선생님이 주도를 했다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B 선생님이 하고, 이런 식인 게 확실해 보여요. 그거는 한번 기출을 보시면 느낄 거예요. 두 번째, 수능형 문제랑 좀 실력을 요하는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됩니다. 만약에 30문항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였다면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수능형이나 국어 실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능형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암기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즉 시험장에서 낯선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여섯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변별이 꽤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미 들으신 적이 있나요?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볼 때 주변 학교 10개 정도를 뽑았을 때 가장 까다롭다고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고요.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문장에 빈칸을 뚫어두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만 3어절로 쓰세요가 많은데 경기고 같은 경우는 완결된 문장을 무조건 쓰라고 하거든요. 그런 감점의 여지가 너무 많고 지금 여기 학생들도 몇 명이 있는데 요즘 애들이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깔끔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제 생각에는 옛날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감점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고 선배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보면 국어 서술형은 채점, 그러니까 서술형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점일지 가늠을 못 하겠대요. 그런 정도로 좀 까다롭게 나오는데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얼마나 시험마다 스타일이 다르냐면 네, 넘기면서 봐주세요. 문항수 자체가 10문제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난이도가 고정이라고 가정하면 문항수가 10문제 올라가는 순간 시험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 자체로 일단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문제 유형이나 선지, 서술형 조건들이 완전히 변해요. 다만 서술형 조건들은 막 변함에도 불구하고 감점이 쉬운 까다로운 서술형이라는 건 계속 공통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다음 장. 두 개 보시면 되게 상징적인 건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혹시? 위와 아래 편집 자체가 달라요. 편집 스타일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보통 학교면 되게 시험지 양식은 공통돼야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유치한 소리장 가위바위보처럼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애초에 편집 스타일이 다릅니다. 만약에 A, B, C 선생님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있다면 위를 내셨을까요? 아래를 내셨을까요?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래예요. 네, 약간 이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이고 지금 이렇게 애초에 박스를 잘 만든 것부터 약간 나이가 꽤 영한 선생님의 출제 영역입니다. 되게 다르고요. 특히 밑에 선생님 같은 경우 저는 성함도 입수를 했는데 꼭 바른 글씨로 작성하시오라고 발문을 끝내더라고요. 이분은 되게 감점이 또 많이 들어갔네요. 그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처럼 문항을 주도하는 선생님이 바뀐다. 그럼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번에 너네 국어 누구 들어와.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대응이 안 되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중간고사를 냈으면 다음 시험은 이분이 아닌 다른 분이 내겠네 정도로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이에요. 수능형 문항인데 PPT가 한 장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자, 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문을 학생이 알아요. 배우고 충분히 알아도 시험장에서 이 처음 보는 이 글을 읽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글을 깔끔하게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저는 1:1 대응이라고 수업 시간에 표현을 하는데 얘를 최대한 명료하게 읽어서 본문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이라면 얘를 깔끔 명료하게 읽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빡세긴 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 깔끔 명료하게 읽어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본문하고 밀접하게 연결을 안 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기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꽤 나옵니다. 또 특징이 하나 보이는 게 꼭 이렇게 약간 밸류가 높은, 그러니까 좀 무거운 이렇게 개념들을 하나씩 보기에 이렇게 넣어놔요. 아이고 보기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응을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체 제작 문항으로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되게 밸류가 비슷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의 그 인지적 부담이 비슷할 법한 난이도를 잘해가지고 만들어서 문항으로 꾸준히 줍니다. 네, 또 제가 만든 보기예요. 그래서 적용 과제나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을 때 제가 이런 보기 문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면 자연스레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문제 제작 팀이 있는데 과제도 섞어서 나가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보기 문항들이 많이 섞어서 나갑니다. 얘는 꼭 체험을 많이 해보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얘는 암기로만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력 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학생들은 알겠지만 나의 니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나의 니은은 이미 애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의 니은은 이런 의미겠거니를 이미 충분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에 1, 2, 3, 4, 5번에 각기 다른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나의 니은을 완벽히 암기를 했어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짧게 발제된 이 시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틀릴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게 수능형 문항이라고 해도 되고 변별력을 높이는 문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뒤에서 요약을 하겠지만 단순히 틀에 갇힌 공부나 암기용 공부만으로는 분명 1등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건 선지 분석을 제가 깊게 들어가 봤고 뭘 해서 들어갔냐면 제가 경기고 졸업생 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필기본을 좀 막 받았어요.
네, 필기를 받아서 보니까 필기에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애들이 배운 내용은 어디까지냐면 새에 감정이입을 했다까지 배워요. 근데 감정이입을 배우면 보통 알겠지만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내가 이입하고자 하는 대상과 나의 감정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 사고 가지고 뭐까지 낸 거냐면 동병상련. 그럼 자연스럽게 화자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네까지 생각해야 되고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얘는 필기에 없는 내용이에요. 직접 제시와 감정의 간접 제시라는 개념을 시험장에서 물어봅니다. 물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필기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실력에서 요하는 개념들이 출제된다. 또 워딩 처리라고 하는데 간접 제시를 암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게 저는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 밑에 한번 보시면 되게 이거는 워딩 처리가 어렵게 들어갔는데 위안과 기적에 대한 소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위안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 개념을 유희에 탐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워딩 처리도 꽤 해놓습니다. 즉 필기를 고지고대로 시험지에 적용해서만은 100점이나 1등급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필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입학 전까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국어 문학 개념이나 실력 자체를 좀 높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선배들의 말을 많이 종합을 해보면 암기만 했을 때는 확실히 1등급으로 가긴 힘들대요. 그래서 암기는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암기에 의존하는 건 절대 안 되는 학교입니다. 이건 정말 학교의 특성이에요. 그건 알아두셨음 합니다. 네. 자, 서술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시각적으로 보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얘가 실제로 작년 1학기 중간,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처음 만나게 될 시험 격인 거죠. 그 시험의 서술형인데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학생 입장에서 읽어보면 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조건 자체가 좀 많고 까다롭습니다. 또 이런 애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체 제작 문항으로 반복 연습을 꼭 시켜줘야 돼요. 꼭 이거는. 네, 무조건 반복 적용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제가 만든 문법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조건의 서술형을 꼭 연습을 하고 첨삭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내신판을 굴러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클리닉에 온 애들을 서술형 문제를 한 1, 20문제 만들어서 주고 꼭 그 첨삭을 받고 하원시키는 느낌으로 하면 훈련이 잘 되더라고요. 네, 괜히 숙제로 주면 첨삭이 어려우니까 클리닉에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너는 꼭 이 서술형 20문제를 완료해서 첨삭을 받고 가라 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꼭 반복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는 아니면 감점 정말 많이 될 거고요. 오늘 집 가서 만약에 좀 자녀분들한테 잔소리를 한마디 한다면 서술형에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꼭 한마디는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잘 본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서술형에서 15점 감점돼서 등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대요. 저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 봐주세요. 일단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도를 꽤 빨리 나가는 편인데 제가 지금 암기에 의존하지 말라 그랬지 암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응용과 국어 실력 적용과 판단의 기준은 암기에 있어요. 근데 그 암기가 너무 늘어지면 안 돼요. 남자애들 특성이 초반보다 후반에 조금 더 벼락치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1, 2주 차에 확실히 암기를 끝내준 다음에 중후기의 문제 적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1차 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암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신이 안 들면 틀렸을 때 학생과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얘가 모르는 영역에서 문제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실력이 안 되는 건가? 응용을 못하는 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외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 2주차 진도를 딱 나갔을 때는 확실하게 암기를 빨리 끊어주고요. 그때 이제 빈칸이나 OX나 또 클리닉에 오면 저는 꼭 뭘로 시작을 하냐면 이번 주에 배운 내용 프린트를 들고 가서 얘한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냥 딱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사실 제가 물어보는 순간 얘가 암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2, 3주 차에 암기를 확실히 끊어주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도 해보고 보기 문제도 적용을 해보면 실력이 급격히 늡니다. 그래서 즉 암기는 빨리 끝내 놓아야 뒤에 문제 적용의 효율이 높아지니까 꼭 초반에 개념이나 암기는 제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쳐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의 말도 종합을 해보고 제가 기출들 10개년을 뜯어보면 경기고는 일단 벼락치기랑 정말 안 맞는 학교입니다. 전 그런 소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벼락치기는 강사들이 지양해야 될 가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단대보고나 다른 뭐 숙명여고 설명회를 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 넣는데 경기고는 정말 벼락치기랑 맞는 학교가 아니고 특히 실력 자체를 요하는 문제가 2학년 때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뭔가 1학년 때 2등급이었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서 좀 미끄러져서 2, 3등급이 나왔다고 쳐도 그냥 꾸준히 정진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회복이 될 거예요, 나름.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1차에 넣어서 이번 안 넣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클리닉을 굉장히 길게 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 토에 합쳐서 거의 20시간을 열어놨거든요. 그 애들이 자율적으로 오는데 보통 클리닉은 네가 뭔가가 미비하니까 꼭 와라 이런 식이지만 저는 어떤 식이냐면 클리닉에 오면 내가 너네를 도와줄 수 있다. 즉 일주일에 3시간 수업 시간에만 보는 걸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지 않느냐. 꼭 와서 나한테 도움을 받아라 라는 측면으로 호소를 하면 보통 30명 정도 제가 강의를 굴렸을 때 25명 이상은 꼭 자발적으로 와요. 잠깐이라도. 그렇게 보내주셔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애들이 한 번이라도 오면 제가 나름 옆에 밀착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꼭 자발적으로 오니까 처음 1회 정도 아마 보내주시면 애들이 알아서 올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프리 경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 변동, 의문 체계는 확실하게 끝내고 그냥 들어가는 게 너무 이득이에요. 아마 또 3월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의문, 변동, 의문 체계는 꼭 끝내도록 1회에 넣을 거고 2회는 문학을 할 건데 문학을 무슨 내신의 어떤 전초전처럼 하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과서에 있고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문학을 수업하고 관련 기출을 풀고 개념을 좀 우겨 넣어주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프리는 2회가 굴러갈 거고 네, 원데이가 한 번 했어요. 학원에서 급하게 또 만들어서 한 번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3월 7일에 의문, 변동, 의문 체계 내용이 있을 거고 본격적으로 개강을 하면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때 말씀을 못 드리고 끝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정교육과정이 이번에 작년에 변했어요. 즉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개정교육과정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국어 강사는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수업이나 한 번 사이클을 돌리고 나면 점점 보완이 되거든요. 추가가 되고. 근데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1년밖에 그걸 못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시작이에요. 좀 나이가 많아 보여도 혹시 경기고를 10년 했더라도 지금 데이터 자체가 1년밖에 없어서 말은 뭐 내가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말할 수는 있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잘 해왔냐보다 잘 할 것 같은 좀 빠릿빠릿한 사람을 잘 찾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제 어필이긴 한데 네, 확실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